비트코인 구매하기 위해서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주말 동안 트럼프가 다시금 EU에 대한 50% 관세를 언급하면서 시장이 큰 폭의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불과 하루 만에 트럼프가 EU에 대한 50% 관세 부과 7월 9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봉합이 되면서 비트코인 또한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조정을 보였지만 다시금 빠르게 회복하면서 다시금 109K 위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상승이 시작됐던 4월 중순 이 상승 추세선 4번이나 지지를 파고 상승을 한 만큼 이 구간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조정을 받았지만 이 구간 지켜주면서 현재 109K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 어쨌든 간에 지금 관세라는 그런 불확실성만 없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견고하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또다시 트럼프의 이런 관세발 강력한 발언에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런 발언에 따라서 기술적인 눌림,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현재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그런 다른 나라들과의 관세 협상은 나름대로 지금 준수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인도는 7에서 10일 내에 무역 합의가 임박했고 상호 관세 일부 면제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관세도 타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또한 EU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과는 지금 성의 있게 협상하고 있다. 90일 내에 추가적인 합의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세 패턴 뭡니까? 트럼프가 먼저 나와서 강력하게 발언 내뱉고 채찍을 때리면 그 뒤에 스콧 베센트가 딱 나와가지고 당근을 주면서 완화시키는 이러한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협상 패턴을 읽으신다면 단기적인 조정 이후 완화되는 국면으로 갈지 더욱더 최악으로 가가지고 관세에 대한 전쟁이 확산될지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는 주말 동안 어마어마한 발언을 해줬는데 본인의 X에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업은 규제 명확성을 누릴 자격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의 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인 스콧 베센트가 본인 X에다가 트럼프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번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 얼마나 크립토 시장의 진심이고 불리시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추가적으로 디지털 자산 전면전 시작하고 스테이블코인 수요 최대 2조 달러까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 이유 지금 미국은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지금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근데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 국채 수요 창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거다 하면서 새로운 친 디지털 자산 기조를 분명히 했다. 뭡니까?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 살려주면 미국 달러와 미국채도 보호할 수 있고 본인들의 패권까지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소프트뱅크 손정의가 410조 원 규모의 미국과 일본의 공동 국부 펀드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스콧 베센트와 직접 만나가지고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미국과 일본의 국부 펀드에 비트코인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지금 스콧 베센트는 그 어느 때보다 친화적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고 손정의는 최근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잭 말러스가 이끄는 21 캐피탈의 핵심적인 백커가 지금 소프트뱅크라는 사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도출됩니까? 미국과 일본이 국부 펀드 추진하고 여기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들어갈 확률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27일부터 29일까지는 어떤 행사가 열리는 가장 큰 비트코인 행사인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열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핵심 인사들 누굽니까? 미국의 부통령 제이디 벤스부터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했던 시인시아 루미스부터 백악관 디지털 자산 책임자 그리고 디지털 자산 차르인 데이비드 sak스 그리고 로빈 후드 그리고 말씀드린 21의 대표 잭 말러스와 테더의 CEO까지 참여한다. 이러한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 발언에서 또 얼마나 친화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며 미국의 입장,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얼마나 친화적인 뉘앙스를 보이는지 발언을 할 것이고 이것은 분명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비축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대형 VC인 판테라 캐피털의 CEO 또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전략적 비축금을 어느 정도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전략적 준비금으로 매수하는 거. 이 전략이 가장 저는 합리적이고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이미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고전금을 새로운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으로 정부가 구축하고 모아간다라고 하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유동성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까지 돌파하면서 2007년 그때 당시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채권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최근 영국과 일본에서 비트코인 노출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 지난 1년 동안 미국채를 가장 많이 산 국가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영국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헤이지 같은 경우는 최근 일본의 대형 보험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채 가격이 폭락하니까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채권을 전부 다 던져버리면 채권 시장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일본 은행 BOJ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경고하는 겁니까? 미국 정부와 연준한테 경고를 하는 거. 그리고 채권 시장이 무너지면 누가 나서야 됩니까? 그들의 브르르 버튼. 헤이지가 항상 얘기하는 이 브르르 버튼은 연준의 머니 프린팅, 즉 유동성 공급을 의미하는데 그 버튼을 더 세게 누르게 되는 것, 곧 시간 문제일 거다. 양적 완화하게 되는 것, 시간 문제일 거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동성이 풀리면 가장 유리한 자산, 당연히 비트코인일 것이고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었던 라울팔 같은 경우는 7월까지 비트코인이 14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을 할 것이고 그 근거에 있어서는 저도 자주 말씀드렸던 글로벌 M2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뿌려짐에 따라 비트코인도 그 큰 흐름을 추종할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지만 반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같은 경우는 벌써 8일 연속으로 엄청난 세 자릿대의 유입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주만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간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찍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관 개인 할 것 없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주간 디지털 에셋 펀드 유입만 체크해 봐도 벌써 6주 연속으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에 어마어마한 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계속 유출이 있었던 이더리움에도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매수 수요는 어디서 발생하고 있냐 바로 미국에서 엄청난 비트코인 디지털 펀드로의 지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지금 미국의 기관들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리고 피델리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현대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을 재정의할 거다. 이러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새롭게 비트코인의 역할 리스크를 해지하는 돌연변이 자산으로 재정이 될 것이라고 피델리티도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돈나머니 캐시우드 또한 가상자산 ETF가 장기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편리하게 매수하길 원할 것이다. 즉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속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한 가상자산 ETF, 전통 금융과 업계의 징검다리, 기존의 디지털 자산은 개인들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ETF가 생겨난 이후에 이제 기관들과 기업 차원에서 엄청난 매집이 일어났고 지금 전통 금융으로 가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지금 ETF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는 국가들이 이제 비트코인 구매하기 위해서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거다. 무제한으로 돈 찍어낸다는 거 뭡니까? 채권 발행하면 당연히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 금리는 올라갈 거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채권 발행해서 시장에 달러가 뿌려지면 그 돈들은 비트코인을 사서 화폐가치 하락을 해칭하는 데 사용할 거다. 너무너무나 명확한 근거와 시대적 현상의 흐름을 창펑자오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러 형님은 비트코인이 약간 조정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암시하는 그러한 트윗을 다시 한번 올려줬고 주말 동안에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 의료기업인 샘러 같은 경우도 455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다. 비로소 4,200
2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매수하는 움직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이 2045년엔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 중에 절반을 보유할 거다. 그러니까 20년 뒤에는 벌써 절반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저러한 발언이 실현 가능한 이유, 비트와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비트코인 구매량이 공급량의 3배를 뛰어넘었다. 올해 채굴된 비트코인은 6만 4천 개에 불과하지만 올해 2025년에만 기업들을 통해 매수된 비트코인은 20만 5천 개라는 거.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기업의 비트코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정부 세 번째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을 채택한 텍사스주의 주지사 그렉 아봇 같은 경우도 텍사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위한 움직임 국가 재정의 새로운 시대다라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주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비트코인 준비금 설정과 채택에 진심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SEC 나스닥 비트코인 인덱스 옵션 상장 제안서가 지금 검토 중이라고 소식이 들렸고, 지금 기관 및 거래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해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들이 신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명 부동산 투자 회사인 카돈 캐피탈은 마이애미 리버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면서 이 펀드는 다세대 주택 부동산과 비트코인을 결합한 그러한 비트코인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파생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 같은 경우도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를 추진하겠다. 토큰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지금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아네크에 이어서 초대형 전통 금융기관이 뛰어들었고, 그리고 유럽의 최대 은행 중 하나인 HSBC 또한 홍콩 최초의 블록체인 정산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토큰화된 예금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 결제를 지원하는, 점점 더 지금 송금과 결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국경 간 결제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로 넘어오고 있는 그 중심에는 지금 토큰화 시장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 RWA 시장 개발 활동 순위를 체크해보니까 당당히 지금 오라클의 1대장 체인링크가 적극적인 RWA 시장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어서는 아발란체 또한 RWA 시장의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에만 무려 이번에 3,000명이 몰리면서 이런 부동산 프로그램에도 지금 토큰화 시장으로 이동되고 있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바이 토지청은 실제로 블록체인이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2033년까지 160억 달러 규모에 도달을 할 거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이 토큰화 사업은 리플레저 네트워크에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리플 또한 지금 적극적으로 토큰화 시장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 최근 CME 그룹은 XRP 리플 선물 상품을 출시하면서 리플을 디지털 자산 전략의 핵심 요소로 채택했다라고 하면서 미글로벌 주식 외환 총괄 팀 맥코트는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선물 상품을 출시한 것은 고객의 명확한 수요에 따른 것이다. 디지털 자산 전략의 핵심이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의 지금 관심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CME 거래소는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소인 만큼 그만큼 지금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이 뜨겁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최근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공식 연설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비용 절감과 빠른 속도다.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바로 솔라나다 하면서 솔라나에 대한 본인의 애정을 다시 한번 샤라웃 해주면서 미국의 레이어 1을 치켜 올려주는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미국발 핵심 메이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트래킹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세는 지속이 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됐던 4월 중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만 8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금 기관들을 통해서 축적이 됐다. 그만큼 최근 이 상승은 개인들이 만든 상승이라기보다 기관들이 어마어마한 매집을 하면서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트럼프 유럽 관세로 인해서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누군가는 또 거래소에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시장가 매수로 비트코인을 긁으면서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얼비전의 애널리스트 제이미 쿠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지금 선물 시장 리스크 스코어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통 이런 식으로 단기 사이클 고점 부근에는 선물에 대한 과열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선물 리스크 스코어가 상단을 찍고 기술적인 기간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자리는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선물 시장의 과열이 미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75K부터 비트코인이 112K까지 올라오는 이 상승이 가팔랐던 것은 맞지만 아직 우리가 지난 작년 12월 혹은 작년 3월 정도 수준으로 단기 사이클 탑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미비한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봉 종가로 109.5K 위, 즉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던 이 저항을 지지로 만들어주는 양봉으로 만약에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바로 치고 올리지 못하더라도 최근 만들어줬던 단기 상승 트렌드 라인을 어제처럼 잘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상승 모멘텀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깬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상승 파동에 대한 기술적인 되돌림 102K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조정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파이어 차트도 체크를 해보면 일단 상단 112K, 114K의 희미한 매도벽들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다 할 매수벽이 없는 만큼 충분히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 모두 강력한 매수세에서 약간은 지금 눈치 보기 횡보의 구간, 관망의 흐름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작은 리테일 개미들은 아직도 비트코인 가짜 반등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있고, 이 비트코인을 지금 계속해서 고래들이 흡수하고 있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이나 작년 3월처럼 아직 단기 고점을 형성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 단기 홀더들의 미실현 손익을 체크를 해보더라도 단기 사이클 고점 부근과는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나 낮은 수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충분히 이 빨간 구간은 어느 정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우리가 단기 고점을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단기 홀더들은 이런 사이클 탑 구간에 도달하면 적극적으로 그때서야 뒤늦게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단기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축적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팔고 던지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는 단기 사이클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인간 지표, 보통 단기 고점에는 이런 식으로 펀딩 레이트가 엄청나게 튀면서 롱 물량으로 롱 포지션으로 비율이 급격하게 기웁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펀딩 레이트가 지금 양수 음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직까지 진정한 과열과 광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자산인 거, 3개월 동안의 핵심 자산군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거, 미국 기관들의 비트코인 간접 투자 주식인 스트래티지가 31%로 1위, 그리고 2위에 비트코인이 위치하고 있다. 1위, 2위가 모두 비트코인에 관련된 상품이고, 그리고 3위가 금보다도 지금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가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라는 거, 현재 지금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는 것을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약한 자산들보다는 강한 자산으로 우리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화폐들을 빨리빨리 바꿔 놓아야 되고, 이러한 시대적 현상과 패러다임은 당분간 저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단기적인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흔들림과 출렁임이 있더라도 사이클 마지막 최종 구간까지 잘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